주식으로 전 재산 다 날리고 500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해서 네. 500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는 박서인이라고 합니다. 아, 박사인 대표님. 예. 여기는 그냥 모텔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지내시는 거예요? 아, 여기서 계속 지내지는 않는데 제가 집이 부산 옆에 경남 김해라는 곳에 있는데 하남에 저희 매장이 이번에 오픈하고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SOS를 쳐서 어제 급하게 새벽에 와가지고 좀 쉬었다가 이제 도와주러 가는 겁니다. 아, 하남에 있는 매장을 좀 도와주시는 예, 거예요? 예. 주식은 아직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거 전혀 안 하거든요. 아예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얼마 정도 날리셨던 거예요? 제가 28살 때였는데 그때 음. 갖고 있던 게 한 4천 정도 됐었나? 그거 다 날리고 500만 원은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월고 싫었을 거니까 네. 자식이 주식한다고 거의 한 1년 가까이 틀어박혀 있었으니까 이제 아버지랑 맨날 싸우는 거 보기 싫다. 어머니가 이제 원룸 구할 비용을 줄 테니까 나가라. 사실 쫓기면서 받았던 500만 원을 종잣돈으로 해서 아, 그럼 그걸로 예. 장사를 했던 거예요? 예. 어차피 뭐 원룸 구하는 비용이면 보증금 조금만 더 하면 네. 가게 구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스타트를 했었습니다. 아, 그럼 지금 바로 매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 이제 매장으로 가봐야죠. 그러면 500만 원 가지고 매장을 바로 차리셨으면 잠은 어디서 주무셨던 거예요? 그때 그 가게에서 2년 가까이 먹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20대였던 거네요. 예, 20대 때. 그러면 이제 500만 원으로 가게 차려서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시면서 그 가게가 지금 이만큼 커진 거네요. 아닙니다. 그 아이템으로 한 건 아니고 그것도 물론 이제 너무 잘 돼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지만 그거는 코로나 때 사업 종료를 했고 아, 업종이 다른 거예요? 예예예. 그럼 지금 하고 계신 업종은 어떤 거예요? 가족들이 외식하기 좋은 네. 숙성 고기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 지금은 고깃집이고 예예. 그 전에는 이제 맥주집이었어요. 아, 맥주집으로 예, 보면 예. 그러면 장사가 한 개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개나 하셨던 거네요? 예, 여러 개 했었습니다. 장사부터 시작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 15년 정도. 되게 오래 하셨구나. 예, 지금은 뭐 15년 동안 한 길만 판 사람이 됐습니다. 아, 그럼 지금 이제 하남 매장으로 가시는 거죠? 예예예. 어떻게 보면 지금 장사를 한 15년 정도 하셨고 15년 동안 그럼 다 프랜차이즈만 하신 거예요? 예, 첫 번째 그래도 가게가 한 2년 동안 제가 거기서 먹고 살면서 1년 반 만에 대박 났다 할 정도의 가게가 됐어요. 그때 네. 이제 맥주집을 했었는데 맥주집의 단점이 비가 오거나 추우면 손님들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거를 이제 조금 해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해지가 뭔가요? 반대로 투자하는 거죠. 주식 용어인가요? 예, 맞습니다. 반대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막걸리 집을 하나 더 했죠. 근데 그 막걸리 집은 하자마자 바로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 2개 잘 되는 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잘 되게끔 만드는 데까지는 엄청 열심히 했었는데 잘 되고 나니까 막상 가게를 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 있어 더 이상 내가 할 역할이 없다. 왜냐면 잘 되게끔 만들어졌으니까. 시스템을 다 갖췄던 거예요? 네. 이 가게들만 운영하는 거는 저희한테는 좀 지루한 얘기였어서 프랜차이즈를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입문하게 됐던 거죠. 아, 근데 궁금한 게 주식만 하셨던 거잖아요. 장사는 한 번도 안 해보셨던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장사를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나요? 20대 때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을 보였겠지만 저는 이제 한 10대 후반 때부터 장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20대 때는 알바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어떤 가게를 갈 때마다 이 가게가 잘 되는 이유 그리고 안 되는 가게에서는 안 되는 이유 같은 거를 제 메모장에 계속 메모를 하는 게 버릇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돈은 없어도 상상으로 계속 가게를 시뮬레이션을 많이 오픈을 해봤죠. 제가 이제 500만 원으로 원룸 보증금 받고 쫓겨나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 가게가 보증금 1,500에 월세가 30만 원인가 뭐 그랬었어요. 1,000만 원이 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혹시나 제가 결혼하면 주려고 했던 자금이 혹시 있냐라고 하니까 종신보험이 하나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택 청약 통장이 하나 있다 하더라고요. 보험 깨고 이제 청약 통장 깨고 1,500원 만들어줬고 부모님한테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받아서 나온 거네요. 이제 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드리고 1,500원 보증금 넣고 그 외에 나머지 에어컨이라든지 집기 이런 거는 카드를 가지고 12개월 할부 다 끊어가지고 그렇게 스타트를 했죠. 어떻게 보면 간절함이었네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겠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식은 왜 하셨던 거예요? 주식은 종잣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빨리 속도를 좀 올리고 싶어서 그 전에 26살 때쯤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었어요. 그때 당시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한 번 망하는 경우는 무조건 있다 보니까 그때 나는 이제 이 자격증으로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1년에 실무를 해봤었는데 27살에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1억 정도를 벌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전에 사고 싶었던 거 못 샀던 거 계속 사고 뭐 차도 사고 하다 보니까 4, 5천만 원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 5천만 원 가지고 1년 정도를 이제 주식만 하면서 내가 살아봐야 되겠구나. 6개월 만에 다 날렸습니다. 1억은 공인중개사 부동산으로 모았던 거예요? 예, 맞아요. 아, 그것도 대단하시네요. 근데 주식 다 날리셨을 때 그 마음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아, 너무 힘들었죠. 그때 돌이켜보면 얼마나 제가 고민이 됐으면 친구 한 명이 꼬셔가지고 강릉에서 김해까지 걸어오는 무전 도보 여행을 한번 했었어요. 한 푼 없이? 예. 15박 16일 걸리더라고요. 많은 걸 깨달았죠. 네. 무전 도보 여행을 해보시면 하루하루가 오늘 점심을 어떻게 먹어야 되지? 저녁은 또 어떻게 먹어야 되지? 밤에 잠은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저는 여유롭게 산책하면서 사색할 줄 알았는데 15박 16일 너무 바빴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와서 생각한 거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고민이 빠진 거는 아직 배부른 상태구나. 다시 시작하자. 하여튼 그렇게 하는 계기가 됐어요. 거기서 그렇게 깨달을 수도 있네요. 네, 생각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깨달게 됐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했던 게 이제 맥주집, 막걸리집이었고 그 네. 뒤부터는 이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 만든 브랜드를 가지고 프랜차이즈화 시켰죠. 맥주집을. 예, 그래서 그거를 김해에 하나더를 분점을 시켜봤고 분점도 역시 잘 되는 걸 확인하고 나서 프랜차이즈 모집을 하게 되고 프랜차이즈업에 뛰어들게 됐죠. 그러면 이제 그걸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하시다가 코로나 때 정리하시고 이제 한 5년 동안 고깃집을 지금 하셨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휴머스를 이렇게 출연하시려고 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제가 뭐 휴먼 스토리 광팬이기도 하고 프랜차이즈업이라는 게 아직 업력도 그렇게 길지 않고 다른 대표님들이 한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없다 보니까 휴먼 스토리를 통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조금 보면서 공부가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시행착오 겪었던 것도 말씀드리고 그때는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 사업을 했었어요. 10년 동안은? 예, 맥주집부터 막걸리집, 분식점 그리고 카페, 뭐 버블티 외국에서 브랜드를 수입도 해오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었는데 코로나라는 어떤 위기 한 방에 무너진 걸 보면서 아무리 오래 가려는 브랜드를 만들어도 오래 못 가는 그런 시행착오를 막 겪으면서 아, 이거를 남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쫓아가는 건 한계가 있다. 그러면 내가 원했던 방식대로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나는 프랜차이즈계를 떠나겠다 라는 생각으로 스타트를 했었죠. 이런 저희 스토리를 지금 이렇게 힘든 경기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이 브랜드가 10년간의 시행착오들로 인해서 좀 잘 됐던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 잘 돼서 빨리 더 풀렸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그 시행착오를 토대로 제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북이 동네는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오픈해 있는 매장이 한 45점 됐고요. 거의 부산을 기반으로 해서 울산, 경상도, 대구까지. 부산에서는 이제 좀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서울 경기는 이제 또 처음이니까 아마 처음 보는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성시 병점에 1호점을 저희가 2개월 전에 오픈을 했었고 경기 2호점이 하남점이고 이틀 전에 이제 가오픈을 했는데 가오픈 하자마자 이제 손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와주셨다 하셔서 근데 보통 오픈한 매장들 가면 손님들이 많잖아요. 초반에 어떻게 좀 마케팅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중심 상권에 가게를 이전시키지 않고 주거지역 쪽으로 가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공사할 때부터 충분히 보이는 어떤 위치에 가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 기간 동안 저 가게 오픈하면 가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이 처음부터 몰려오시는 거죠. 그럼 그때 좀 잘해야 재구매가 이루어지겠네요. 일단 인력을 최대한 충분하게 뽑아놔야 되고 특히 매장의 점장이나 점주님들,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처음으로 손님을 맞이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실수하는 부분들을 계속 캐치하면서 손님들한테 찾아가서 가오픈 기간이라서 이해를 해달라고 사과하러 돌아다녀야 됩니다. 계속 사과만 해야 됩니다. 사과하면서 계속 서비스 드리고 계속 그 고객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게 최소한 1, 2주 정도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나면 직원들이 어느 정도 숙련도가 올라가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하죠. 근데 매장 40개에서 연매출 500억이면 매출이 꽤 많이 나오네요. 네, 매장당 1억씩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브랜드를 냈는데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다행이죠. 왜냐하면 이 프랜차이즈업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제일 잘할 수 있고 평생 해왔던 일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애정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다 온 건가요? 예, 다 왔습니다. 어디 상가 이렇게 안에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상가 1층에 있어요. 좀 뭔가 스타일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요식업 사장님 같지는 않은데 매장에 벗어난 지 조금 기간이 되다 보니까 스타일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인 것 같은데요. 수염도 이렇게 예쁘게 기르시고. 원래 부산에서는 다 이렇게 다닙니다.
서울에도 매장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예, 해야죠.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조금 다지고 나서 또 서울 공략을 할 계획입니다. 아, 여기에요? 네. 매장이 엄청 큰데요? 네, 여기는 좀 대형 평수예요. 120평 정도 되고. 아, 120평이에요? 예. 오. 저희가 이제 서울 경기 쪽 네. 창업하시는 분들 교육장 역할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크고 쾌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커피 사서 가시는 거예요? 예.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빈손으로 가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지금 이제 저녁 장사 시간인 거네요? 네, 이제 저녁 시작했습니다. 아, 여기 그러면 매장은 대표님이 직접 하시는 직영점 매장인가요? 네, 저희 지영점인데 부산이랑 김해까지 3개 운영하시는 다전보전 누님이랑 같이 여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를 하고 있는데 또 창업을 하신 거예요? 이제 전누님 입장에서는 가게를 4개 하시는 거고. 그 나머지 3개도 잘 되고 있나 보네요. 네, 3개 다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여기 들어오면서 이제 메뉴판 보니까 4,900원? 가격이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고기가. 고기가 4,900원이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네, 저희는 이제 시선은 비싸 보이게끔 해놔 실제로 가격은 엄청 가성비 좋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젊은 사람들이 오는 고깃집 컨셉이 아니고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가족들이 외식하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격이 좀 저렴하더라도 네. 시설은 가족들이 먹기에 충분할 정도로 깔끔한 느낌으로. 예, 예, 예. 그렇게 하려고 조금 이런 식으로 컨셉 잡았어요. 네. 보시면 삼겹살 4,990원, 목살 4,990원, 오겹살 5,490원. 이렇게 팔아도 남나요? 네, 남죠. 너무 싼데요, 근데 금액이? 지금 보면 소고기도 9,900원? 6,900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박리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고깃집이거든요. 다이소처럼 네. 저렴하지만 그래도 저렴해 보이지 않는 그런 오. 브랜드 느낌을 제가 좋아해서 대형 평수를 하되 이 정도 규모에서 매출이 좀 일어나면 판매장에서 한 2, 3천만 원 정도는 순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올해 초에 샤브샤브 메뉴가 좀 추가되면서 수성고기 앤 샤브샤브 전문점입니다. 아, 샤브샤브도 이제 하는 거예요? 샤브샤브도 같이 드시는데 지금 수요일 오픈해가지고 수목요일날 샤브샤브가 너무 많이 나가서 고기가 없어가지고 부산에서 오늘 급하게 들고 왔었습니다. 샤브샤브도 잘 나가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이 지역 분들은 처음 거북이 동네 접해보시다 보니까 신기해서 막 드셔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5시인데 대기. 지금 앞에 다 대기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처음 차리신 거북이 동네 부산의 매장도 평수가 이렇게 컸나요? 처음 차린 매장이 50평 정도, 5, 60평대가 초기에 차렸던 매장들이고 최근에 이제 100평대 매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때 그러면 좀 고기를 저렴하게 팔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전략이 먹혀들었던 건가요? 네,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경찰 고문이었었는데 박봉이잖아요. 네. 자식 3명 있었어요. 제가 막내 아들인데. 그래서 어릴 때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가든지 좋은 데 가면 고기를 먹다가 식사를 시키시더라고요. 나는 고기를 더 먹고 싶은데. 아무래도 외식하기 비용이 좀 나가시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를 기획할 텐데 그때 추억을 좀 떠올렸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게 오시면 고기도 충분히 드시고 나머지 사이드 메뉴도 많이 드셔보시는 게 가격이 그렇게 해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가족 외식 공간이다 보니까 어린이 영상관이라 해서 애기들 올 수 있게끔 요 시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예. 애기들 그러면 여기서 편안하게 시청하면서 부모님들은 식사할 수 있게. 예. 그리고 지금 하나보면서 하나 더 추가한 게 유모차 주차장입니다. 유모차 주차장. 여기 이제 유모차를 좀 낼 수 있게끔. 여기는 아무래도 신도시다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제가 그전에 상권도 사러 와보니까. 그래서 좀 거주 지역에 이거를 좀 많이 차리시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모차 주차를 하고 식사를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그러면 자기 이제 브랜드의 컨셉에 맞게끔 상권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거네요. 너무 중요하죠. 타켓을 정확하게 잡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맨 처음에 차리실 때도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간판에 온 가족 외식 공간, 숙성고기 전문점이라고 정확하게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손님한테 핫팩 선물해 주신 거예요?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지다 보니까 네. 오픈한 기념 겸사겸사해서 같이 드리고 오픈 선물 기념으로? 네, 맞습니다. 계산도 하드시고 15번 네, 총 43,500원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래도 보면 다 4만 원 이상은 드시네요. 3인 가족 오시면 한 4, 5만 원 정도 가격이 나오고 한 4인 가족 오시면 한 6, 7만 원 정도 네, 나오고. 보통 4인 가족 외식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고깃집 가면 10만 원 넘어가죠. 그래도 한 6, 7만 원 정도 나오면 희망이 먹었는데 잘 먹었다. 고기는 여기서 직접 썰고 있는 거예요? 특수 부위는 여기서 쓸고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삼겹살이랑 오겹살 같은 경우에는 커팅을 해서 칼집까지 낸 상태에서 납품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안 하면 매장에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특수 부위류들만 지금 매장에서 손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프랜차이즈니까 고기 받아서 바로 쓰실 수 있게끔 보내드린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장이 크고 일일이 이제 서빙을 하면 인건비가 높아지고 그럼 가격을 높게 설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셀프바를 구성해서 손님들이 직접 이제 원하는 만큼 드실 수 있게끔 저희가 셀프바를 준비했어요. 셀프바의 반찬류뿐만 아니라 여기 아이스크림도 저희가 후식으로 준비해놓고 커피도 있고 하시니까 일정 부분들은 만족을 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숙성고기 전문점이다 보니까 매장마다 숙성고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숙성은 일정 부분 해서 납품은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매장에서 조금 더 숙성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게 제일 맛있는 고기가 되는 거라서. 이렇게 냉동 창고가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고기 썰어서 갖다 드시는 거예요? 네. 이건 무슨 고기인가요? 이게 지금 목살입니다. 아, 목살. 이 오겹입니다. 아, 이게 오겹살이에요? 예. 이렇게 커팅을 다 해가지고 칼질까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게 지금 숙성된 고기인 건가요? 예, 숙성된 겁니다. 고기를 좀 숙성하는 이유가 있나요? 숙성을 하면 네. 육질도 훨씬 좋아지고 고기가 고소해지고 맛도 있고 풍미도 느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숙성된 고기로 계속 썰어서 나가는 거네요? 저희가 주방이 별로 안 큰 거는 된장찌개나 이런 것들이 다 끓여서 나가는 형태가 아니고 테이블마다 화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 화구에서 된장찌개를 타이머에 맞춰서 끓여서 드시면 되는 형태라서 여기 주방에서는 조리할 게 없네요. 않죠. 이게 저희 이제 쫄면. 쫄면 색깔이 약간 메밀면 색깔인데요? 예, 모밀면. 예. 막국수네, 이건 막국수네. 아, 막국수. 이건 비빔 막국수고. 아, 이게 막국수예요? 아, 멀리서 보면 좀 쫄면 같이 생겼네요. 네. 저도 착각했습니다. 아까 전에 주방이 좀 한가해서 좀 놀랐어요. 재료 준비만 하면 되니까. 예. 대부분의 재료들은 점심 식사 끝나고 나서 중간 시간에 이제 그 장만을 하기 때문에 크게 바쁘진 않고 영업 중에는 설거지하는 것만이 영업 중에 제일 바쁘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이건 뭔가요? 이거 저희 솥밥입니다. 공깃밥이 나가지 않고 솥밥이 이제 나갑니다. 왜냐하면 식당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밥맛이거든요. 횟수를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이 시스템을 돌려줬습니다. 지금 옆에서 약간 이렇게 보니까 손석구 씨 좀 닮은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세요. 지금 여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고기를 맛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이제 메뉴들 한번 다 드셔보시는 거예요? 예, 세트 메뉴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 주문하고 아무것도 안 갖다 주는 거네요? 고기 말고는? 네, 주문하고 이거 싶은 반찬류들은 와서 직접 가져가시면 됩니다. 반찬 종류가 꽤 많네요. 네, 처음부터 고기랑 같이 먹었을 때 덜 느끼한 것들. 고기를 최대한 많이 먹을 수 있게끔 하는 반찬들. 예, 맞아요. 요즘 야채값도 많이 비싸지 않나요? 네, 그래서 셀프로 하면 좋은 게 눈치 안 보고 오시고 싶은 거 가져갈 수 있으니까. 좀 편하긴 하겠네요. 예, 그런 부분은 또 장점이 있고. 이 테이블에 화구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된장찌개도 직접 끓여서 드시는 거죠. 여기다 샤브샤브 해 드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된장찌개는 보통 이렇게 뚝배기에다 주는데 굳이 끓여 먹게끔 세팅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주방에서 다 끓여 나가려고 하면 주방에 인원들을 훨씬 더 많이 뽑아야 되고. 그게 또 인력의 소모와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또 비용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가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고기들이 그러면 다 이렇게 잘라서 나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두께별로 잘라져가지고 칼집이 나 있지 않습니까? 칼집을 다 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칼집을 내는 이유는 이제 더 잘 구워지라고 칼집을 내는 건가요? 잘 구워지라는 이유도 있고 숙성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안쪽까지 숙성이 골고루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칼집을 대표님 앞으로 이 브랜드를 어떻게 키워봐야겠다라는 목표가 있나요? 일단 저는 질리지 않도록 오래 가는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핫플레이스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유행이 좀 탈만한 방법은 전부 다 대대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핫플레이스가 되고 너무 유행을 타버리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어도. 오래 가지 않는다. 예, 고기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가 다 좋아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좋아하죠. 고기의 맛에 최대한 집중을 해서 본질을 이제 올려놓은 상태에서 인테리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시기에 맞게끔 하면 충분히 오래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래가는 브랜드로 계속 자리매김을 하고 싶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워낙 호황기 때야 이거 안 되면 또 저거 창업해보고 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한번 창업하면 정말 제대로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최소한 저희 브랜드만큼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돈은 좀 들어가겠지만 해도 무조건 성공할 수 있게끔 이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나 더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말만 만약에 잘하면 하나는 창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절대 창업을 안 합니다. 혹시 찌개 넣으시면 아유, 감사합니다. 10분 정도 끓여 드시면 됩니다. 위에 타이머 아, 이 타이머 누르면 되는 거예요? 네, 10분 끓여 드시면 됩니다. 왜 10분인가요?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아, 10분이 제일 맛있어요? 네. 더 끓이면 맛없나요? 더 끓이면 더 맛있어요. 아, 그럼 이제 아까 하신 말씀이 이제 보통 창업을 해서 한 번은 창업할 수 있지만 다시는 창업을 안 한다는 건 그만큼 만족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불만족이었다는 거죠. 저희는 지금 45점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가점포 점주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점주님들이 60%가 두 개째 매장을 하고 계세요. 60%가 예. 절반 이상이네요. 예, 맞습니다. 창업 비용이 어느 정도 하는 건가요? 평수마다 다르긴 한데 한 100평대 정도 창업을 하시려면 보증금 포함해서 한 5억 정도는 부담. 적은 비용이 아닌데도 재창업을 하시는 네, 거예요. 매장 하나에 한 5억이면 두 개면 10억인데 그렇죠. 하시는 이유가 이거는 운영하다 보면 투자금 회수가 빨리빨리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5억이면 투자금 횟수가 어느 정도면 되는 건가요? 한 1년 정도면 저희는 회수를 하는 거죠. 1년에 4억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4억 정도 들었다는 말은 큰 평수인데 네. 큰 평수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걸 벌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직영점 몇 개 정도 들고 계신 거예요? 본사에서 직접 운영했던 게 15개였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가지고 네. 계세요? 이제 임원들끼리는 세운 목표는 100포점 정도 됐을 때 직영점은 30% 정도 비중을 맞추자라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대표님 돈 많이 버셨네요. 그만큼 많이 썼죠. 매장당 네. 5억씩만 투자했다고 생각하시면 벌면 버는 대로 계속 이렇게 투자를 했던 지금 거네요. 저희 15개 오픈했다면 75억을 쏟아부은 거죠. 그래도 매장에 사활이 걸려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점주님하고 똑같은 포지션에 있는 거고. 직영점이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네요. 이게 네. 예전에 제가 이제 근데 고기는 왜 다 태우시는 거예요?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희 또 촬영하는 날 맛있게 나가야 되는데. 저는 고기를 잘 못 굽습니다. 제가 프랜차이즈 시작하고 막 배우러 다녔을 때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 프랜차이즈를 하면 신영점들 비중이 꽤 높더라고요. 한 50% 정도 되는 대사들도 꽤 많았었고 본사가 지역을 많이 갖고 있어야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점주들하고 응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점주들이 왜 우리 가게가 장사 안 되죠? 라고 하면 응대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은 거죠. 내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매장 한두 개를 가지고 가맹점을 90개, 100개를 깔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대표 역시도 없던 경험들을 점주들이 물어보니까 문제가 진정성이 좀 없어지는 거죠. 그 부분을 저도 좀 아쉬웠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사업을 했었고 처음에는 지역점 한두 개에 나머지 다 가맹점 그런 데로 갔었는데 마지막 거북이 동네만큼은 제가 배운 대로 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신경전만 잘 되면 분명히 입소문을 타고 하실 분들은 하실 거다. 장사를 잘 하시거나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정보가 빠릅니다. 저희가 잘하고 있으면 귀신같이 알고 오세요. 근데 장사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 브랜드 맡아서 하시는 분들 있나요? 있습니다. 오히려 집을 해보신 분들보다도 장사를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뭐 커피숍 같은 걸 해보신 분들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잘하십니다. 저희가 짜놓은 매뉴얼대로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런 매장들이 지금도 매출 탑 매장들이고 네. 근데 이렇게 구우면 안 되지 않나요? 저희 고기가 워낙 맛있기 때문에 어떻게 굽든 맛이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는 구우시면 안 됩니다. 아, 네. 또 카메라는 또 맛있게 남기네요. 네. 예, 예. 노릇노릇하게 지금 맛있게 달려있어요. 네. 이 된장찌개도 이제 맛있게 익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갖다 주시네요. 저희 세트 메뉴에 원래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다 시킨 게 얼마라고요? 촛불 세트가 28,500원. 지금 이거 다 시킨 게 28,500원이에요? 여기에 식사 메뉴까지 된장이랑 예를 들어 솥밥을 시키시면 이제 3만 원 한 중반대. 확실히 저렴하게 먹을 수 있네요. 네. 이거 드릴게요. 이건 뭐예요? 이게 저희가 예전에 생방송 투데이까지 나왔었던 대왕 야채 쫄면입니다. 기름진 부위랑 쫄면이랑 같이 드시면 엄청 맛있어요. 손으로 비비는 거예요? 예. 양이 엄청 많네요. 손석구 씨와 함께하는 먹방 한번 그렇게 싸드시는 거예요? 고기랑 쫄면을 같이 드시면 맛있네요. 지금 주문한 게 삼겹살하고 항정살인 거예요? 항정살, 나브리살까지. 여러 가지네요. 커플 세트. 목욕살 빼고는 거의 다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솥밥이에요? 네. 밥은 무조건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예. 밥이 양이 많네요. 이게 3인분짜리라서 그러니까 2인분이 오늘 품절이 돼서. 이거 누룽지로 먹는 거예요? 예. 저희가 또 된장찌개가 맛있거든요.
고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예. 네. 다행입니다. 어떤 거 얘기하신 거예요? 아, 아까 솥밥이 인분이 품절이 돼 있어서 품절이 된 이유가 뭐냐 그걸 물어보니까 설거지가 과부하가 생겨서 그릇이 없어가지고 3인분으로 하고 있다. 아, 손님들 기다리고 다시 앉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아까 그 솥밥이 인분이 안 되더라고요. 설거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속도도 엄청 늦던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한참 기다리다 앉는 거예요. 근데 밥이 이 정도 속도에 나오면 짜증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밥이 조금 오래 걸리니까 좀 일찍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네. 서비스 계속 나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비스 나가라는 거는 어떤 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수선한 분위기에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이니까 죄송하다는 의미로 뭐 콜라라든지 이런 것들 서비스 좀 나가달라는 말이죠. 아, 알바생들 같은 처음 일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우는 속도도 엄청 느리고 지금도 여기 한 명이서 치울 수 있는 속도인데 지금 두 명이서 치우도 속도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아, 지금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코칭하면서 관리해 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아, 없는 거 바로바로 채워 놓으시는 거예요? 예. 이게 워낙 지금 직원들이 승진이 안 되고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원래 놓일 때마다 계속 채워줘요. 고객분들이 이제 불편한 부분들을 최대한 없게끔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처음이지만 손님들 입장에서 완벽한 걸 바라실 거니까요. 아, 대부분 샤브샤브를 많이 드시네요. 저희는 가지고 계실 공간에 있지 않습니까? 애들 데리고 샤브샤브집 가고 호이식 가고 쉽지가 않거든요. 한 군데에서 다 그냥 처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가 또 부산에 시작 있지 않습니까? 부산 경남 분들은 엄청 성격이 급하거든요. 고기 굽는 그 시간 기다리는 동안에 샤브샤브 또 같이 먹고. 예. 그러면 오늘 이렇게 촬영해 보셨는데 좀 어떠셨는지?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고기도 다 태워버렸고 익숙하지 않은 거지만 저희한테 정말 색다른 또 경험이 됐고 경기도에 성공적으로 이렇게 진출하는 기분 좋은 날 휴먼스토리랑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지금 네. 집에 있는 와이프한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애기 2명 보고 있는 와이프한테 정말 고맙고 네. 미안하다는 말 전하고 네. 싶고 제가 밖에서 열심히 돈을 벌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애들 보살펴 달라 네. 라는 말을 한마디 하고 싶네요.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자영업자분들도 많잖아요. 예. 앞으로 예비 창업자분들도 많을 거고 그런 분들한테 장사를 하려면 그래도 이 정도 마음으로는 해야 된다. 조언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주제 늦게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제가 아이템을 고르는 기준을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너무 지금 핫하거나 유행 중이거나 너무 수익률이 말도 안 되게 높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피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독점할 수 있다, 경쟁이 없다, 너무 블루오션이다 하는 것도 좀 피하는 편입니다. 저는 차라리 특히 외식업종이라면 예전부터 계속 먹어왔었고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좋아할 만한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이템을 좀 선정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경기가 어려운 만큼 정말 창업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차라리 네. 시기를 조금 더 미루시고 진짜 확실히 시장 조사도 해보시고 관련된 브랜드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신중하게 창업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많은 또 노하우들 알려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휴먼스토리 화이팅! 휴먼스토리 영상 제작을 지원해주시는 업체들입니다. 태블릿 주문은 디오더, 인터넷 가전 렌탈은 아정당, 모든 마케팅은 젤로, 비용은 최소로, 이익은 최대로, 국밥도령. 휴먼스토리 영상 제작 지원을 해주신 업체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